지난주에 이어 요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지난주에 봤었고요. 이번에는 임대료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가, 임대료 상한에 대해서 보고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1번, 임대료 상한은 5% 이내는 언제 적용되는 것인지요. 임대료 제한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계약갱신 요구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줘야 한다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1번 그렇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시 차임 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기존 차임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는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5% 범위에서 증액 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 증감 청구권 행사와 동일하게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함을 들어 증액 청구를 할 수 있고 분쟁 조정 절차 등을 통해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5%는 원만히 잘 협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가능하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쓰지 않을 테니 20%, 10% 이렇게 증액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한번 남아있기 때문에 또 행사할 수가 있으시고요. 3-1번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계약갱신을 체결할 수 있는지 초과되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같은 법 제10조의 2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요. 임차인이 5%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대료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라 그렇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 이미 임대료 5% 초과 증액하여 계약 연장 합의를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료를 5% 범위 내로 조정할 수 있는지 법 시행 전에 이미 계약 연장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현 시점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료를 5% 범위 내로 조정할 수도 있고요. 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합의한 연장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계약 만료 시점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증액 후 2년 동안 추가로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당시 임대차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으시겠죠. 임차인 각과 임대인 을이 18년 9월서부터 20년 9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고 20년 6월에 상호간 합의로 20년 9월서부터 22년 9월까지 계약갱신 하기로 하면서 임대료 8%를 증액했다면 1. 임차인 갑은 20년 8월 1개월
종료 1개월 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5% 미만으로 임대료를 조정하거나 8% 증액한 기존 임대차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22년 8월에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을에 대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4번 전월세 전환 비율인데요. 이거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이 가능한지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그 인상된 부분만큼 월세를 주세요라는 것이거든요. 개정 법률상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이는 곤란합니다. 다만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환율을 규정하여 적용됩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의 10%와 기준금리 플러스 3.5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읽어보시거나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갱신 요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 예시를 보시면 전세가 5억이고요. 보증금이 3억, 월세가 67만 원을 넘을 수 없거나 보증금 2억에 월세 1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그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4%에서 2.5%로 변경되었고요.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이 되는지 적용되는 시행령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되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됩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임대료 상한을 5%보다 낮추면 존속기간 중 계약에도 모두 소급 적용되는지, 지자체가 조례로 임대료 상한을 정하는 경우 조례에는 정하는 부칙에 따라 적용 범위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사항인데 제가 간단히 읽어보니까 뭐 특수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것까지 다 알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별도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고, 저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요구권과 거절에 대한 사항, 뭐 전월세, 전환율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대체적으로 크게 분쟁은 없는데 이 법이 2년까지는 괜찮지만 그 다음 2년 후에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단기적으로 그냥 소나기만 피하는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마치고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